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버스터미널은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냉난방 시설이 열악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인데요. 해결책은 없을지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객들이 더위에 방치되고 있는 장수와 진안 등 도내 34개 버스터미널은 모두 민간이 운영합니다. 수익이 가장 우선이다 보니 냉난방기 설치 등 시설 개선은 뒷전이고 자치단체나 정치권의 관심에서도 매번 벗어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터미널이 하향산업이에요. 열악하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도내 인구는 계속 줄고 승용차 소유주는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버스터미널의 수익성 향상은 요원해 보입니다. 특히 군지역 터미널은 이용자 대다수가 노인 등 교통약자여서 찜통 터미널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방 터미널은 비록 소유는 사유지지만 이것은 각 지역의 얼굴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MBC 보도 이후 군산시는 터미널 운영업체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시설 개선 명령도 검토하고 있으며 장수구는 냉방기 설치 등 즉각적인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열흘 안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과 터미널 근처의 환경을 시원하게 쾌적하게. 민간의 운영 여건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어 관광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전라북도와 각 시군 모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서해안 갯벌 어패류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지락은 갯벌 온도가 40도 이상이면 폐사가 진행되는데 최근 서해 갯벌 온도가 최고 37.7도까지 올라 폐사 가능성이 높다며 조기 채취나 물길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서해안 바지락 폐사율은 평균 52%에 달했습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을 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였다는데 1분 만에 2천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주위를 돌아다니더니 금은방 앞에 멈춰섭니다. 이윽고 준비해온 둔기로 출입문을 내려칩니다. 침입한 남성은 둔기로 진열대까지 부수고 귀금속을 쓸어 담은 뒤 달아납니다. 범행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3시 반쯤 정읍의 한 금은방에서 시계와 진주 목걸이 등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사라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노린 범죄였는데 경보장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야구르죠. 그 시간대 이 근방에 순찰 도는 차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순찰을 제대로 달아줬으면 예방도 되고. 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범행을 주도한 22살 이모 씨와 범행 계획을 도운 공범 2명을 모두 붙잡았습니다. 피의자들은 훔친 귀금속을 내장산 인근 저수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수심이 낮은 물속에 감춰놨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훔친 금품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공범자를 우연찮게 또 자기 친구 때문에 알게 돼서 정읍지역으로 오게 됐고 정읍지역에서 같이 모의를 해서 이렇게 범행이. 경찰은 이 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이전을 놓고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여론몰이에 따른 이전이라는 건데 교육당국은 충분히 주민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73년 전 개교한 군산초등학교는 내년 3월 현 위치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새롭게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군산 지역 원도심 4개 학교 가운데 군산초를 이전해 개교한다는 것입니다. 군산초는 이전이 결정된 지난 2015년 당시 재학생이 92명으로 줄었고 현재는 30명 선입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법 때문에 인근 상업시설이 위축되자 지역 주민들의 찬성률이 높아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동문, 지역주민 가운데 지역주민 샘플이 85.7%를 차지하고 찬성률은 80%로 큰 변수가 됐습니다. 한 60대 전직 교장은
공청회도 단 한 번 열려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초는 그 4개 학교 중에 시설, 환경 모든 것이 지금 제일 나은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부당하니까 이런 일은 좀 제발 재고를 해줘라. 교육당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이 같은 이전이 추진되자 일부 주민들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굳이 옮겨야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명명에 있는 그 군산초등학교인데. 내년 3월 군산초 이전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군산교육지원청은 현재 입지와 통학 조건을 감안할 때 어쩔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학교 총량제에 의해서 이전만 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르면 시지역은 학생 수 120명 이하로 군산초의 경우 교육당국이 형식은 갖췄다지만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무더위를 구슬땀으로 이겨내며 가을 시즌을 준비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로농구 전주 KCC 선수들인데요. 올 시즌 우승을 향해 담금질에 들어간 선수들을 박찬익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전주 KCC 연습장. 짜여진 전술에 따라 움직임을 반복하며 수비 훈련이 한창입니다. 노장 전태풍이 솔선수범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추승균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 역시 함께 뛰며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지난 시즌 리그 3위를 하고도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전주 KCC. 이번 시즌 팀 내 주장을 맡은 하승진은 우승 욕심을 애써 감추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꼭 만회해야 되지 않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각오가 좀 남다른 시즌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 이정현이 대표팀 차출로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용병 에믹과 로드가 떠난 자리도 아직 공석입니다. 최근 추 감독이 용병을 선발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왔는데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컨디션이 좀 빠른, 속공 능력이 좀 있는 선수를 뽑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무튼 좀 내 외곽 좀 잘할 수 있는 선수로 하는데 일단 큰 선수는 그쪽으로 좀 보려고 그러고요. 전주 KCC는 다음 달 말레이시아에서 전지훈련 겸 미국 NBA 2부 리그팀 등이 출전하는 국제대회에 참가합니다. 오는 10월 리그 개막전과 일부 경기는 전국 재정 관계로 전주가 아닌 군산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도내 인구의 고령화로 폭염 인명피해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한권 기자입니다.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폭염에 전북 지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가축 66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8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전국 사망자의 17%가량을 차지할 만큼 도내 피해가 특히 심각합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전북이 폭염에 취약한데 이런 찜통더위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폭염 일수 평균을 지금 7월 현재 지금 이미 넘겼고요. 당분간 이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폭염 일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겠나. 무더운 공기가 한반도 상공에 정체하면서 열돔 현상까지 초래한 탓입니다. 마치 전북이 찜질방 안에 갇힌 상황으로 지구온난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 빠른 도시화와 열섬 현상은 폭염의 강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도시화들이 열섬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인 거고요. 이 열섬이 사실은 지구온난화 더불어서 폭염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소신이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현재 폭염은 태풍이나 홍수 등과 달리 자연재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폭염도 당연히 자연 재난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 있지 않습니까? 그 충돌도 자연현상으로 봐가지고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폭염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런 건 아마 국민분들이 아무래도 좀 납득하시기가 힘들겠죠. 언제 끝날지 모를 폭염이 인력으로 대처할 한계를 위협하면서 당장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 못지않게 장기적인 대응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군산시의회 김모 의원이 사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어제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모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력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 가족 물놀이장이 개장했습니다. 전주시는 첫 마중길 워터미러 인근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물 미끄럼틀과 터널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물놀이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열흘간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며 저녁에는 각종 문화 행사도 진행됩니다. 무주 남대천 물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물축제는 무주 남대천 일원에서 오는 일요일까지 사흘간 열리며 어린이 수중축구 대회와 물총 싸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대형 에어바운스와 슬라이드가 설치돼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남원을 대표하는 퍼레이드 신관사또 부임행차 특별공연이 오늘 남원 예촌에서 펼쳐집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 공연이 오늘 도청 야외 공연장에서 마련됩니다. 군산 근대 역사문화 상설 공연 첫 공연이 오늘 군산 수송공원에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선보입니다. 남원 지리산 와운마을에서 탐방객과 주민들을 위한 누운골 작은 영화제가 오늘 열립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은 오늘과 내일 제3회 청자야 놀자 작은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예술을 한자리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가 오늘과 내일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최무성, 김수로 등 배우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토크 콘서트가 오늘부터 닷새간 우진 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전국 시인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전국 초중학생 100일장이 오늘 전주 덕진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무형유산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됩니다. 부안군이 오늘부터 8월 4일까지 변산해수욕장 일원에서 변산 파티위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주말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60mm며 낮 최고 기온은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도내 내려진 폭염경보는 유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